최근에 제가 인스타에서 게시물을 하나 봤는데요. 그게 중국에 있는 게시물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가져온 포스팅이었습니다. 제가 게시물을 봤지만 그때 스크린샷이나 저장을 하지 않아서 따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내용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거기 이런 문구가 써져 있더라고요. 자기 개발만 해라. 너 자신의 성장만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라. 현실은 타인에게 맡기고. 이거 보자마자 이거 굉장히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을 비꼬는 듯한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불쾌한 감정이 좀 들면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때린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을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왜 자기 개발을 하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죠? 자기 개발을 사회로 표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 개발을 이 현실로 끄집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영어 스피킹을 캠블리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외국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다양한 단어를 사용할 줄 안다. 어려운 단어도 많이 알고 있다. 하지만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이 이해가 편하도록 하는 게 대화이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 단어를 아느냐를 뽐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결정적으로 그 단어가 적재적소에서 사용되지 않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한다. 결국 우리나라는 대부분 영어를 한다고 하면은 수능 영어 또는 토플, 토익 등이 있겠죠. 시험을 위한 영어만을 주로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수능 영어와 토플, 토익 등의 영어 시험을 본다는 것은 공기관이나 대기업 이익 활동을 하는 집단에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이해력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인지를 보기 위한 시험인데 이게 단순히 점수만 따기 위한 방법으로 왜곡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영어 단어는 많이 알아. 하지만 영어를 하는 사람인지는 대화를 해봐야 아는 것으로 왜곡됐다고 느껴져요. 이렇듯 중국인들은 현실에 나오지 않고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내부 소모를 하는 상태라고 비꼽니다. 캠블리에서 영어 스피킹을 하면서 저도 나도 이런 내부 소모를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내부 소모의 또 다른 유형이 있는데요. 저는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하철에서 책을 읽을 때 제 즐거움 중에 하나는 책을 읽는 것에 집중을 하다가 주변을 둘러보면 옆에 있던 사람이 없어지기도 하고 아무도 없던 자리에 모르는 사람이 앉기도 하고 또는 옆에 분명히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저만 그 자리에 있고 세상이 변한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좀 그릇된 저의 허영심인데 남들은 휴대폰을 하고 음악을 듣고 아니면은 멍 때리거나 잠을 자고 가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책을 읽는다는 것만으로 일종의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지쳐가지고 출퇴근하는 것도 있고 그럴 테지만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었던 저는 일종의 그릇된 자만심과 우월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책 읽는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똑같이 대학생 때 책을 읽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제 책을 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봤더니 무거운 짐을 들고 있던 어떤 여성분과 아기가 있더라고요. 제 책을 친 사람은 그 아기였습니다. 아기는 가만히 있지 않죠? 막 이렇게 돌아다니죠? 아기도 안고 싶은데 앉을 자리가 없던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엄마가 무거운 짐을 하고 낑낑대니까 아기가 장난치고 싶은데 지하철이 흔들리는 거에 몸을 맡겨서 같이 흔들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치고 나서 자리를 바로 일어서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남의 눈치를 좀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일어나야지 했는데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렇게 일어나야지만 10분 정도 하다가 그 분들이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도 그때 그 상황을 제가 후회를 하는데요. 제 인생 10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책을 읽는다는 그런 우월감만으로 현실 속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팬님같이 있는 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이 일화는 저의 사심인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명목으로 했지만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저의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는 자기 개발을 내부 소모라고 말하는 건 어떠한 자기 자신만의 이기심, 이기적인 마음으로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왜 우리가 자기 소모 상태가 되는가?
모든 성장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달성 시기와 달성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달성 시기와 구체적인 달성 요건이 없다면 우리는 자기 개발의 함정인 내부 소모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단순히 취업을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하지만 그 자격증이 후에 도움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어디를 목표를 해서 취업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유를 모르니까 금방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남들이 좋다는 새로운 자격증을 찾아 떠납니다. 하지만 그 자격증이 어디에 필요한지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발의 함정, 내부 소모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은 계획입니다. 저는 계획 세우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되뇌이던 문장이 있습니다.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10년 대계를 해야 하고 10년 대계를 위해서는 1년 대계를 해야 하고 1년 대계를 위해서는 매월 대계를 해야 하고 매월 대계를 위해서는 매주 대계를 해야 하며 매주 대계를 위해서는 매일 계획해야 한다. 이거 문장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긴 문장의 처음과 끝을 합치면 이런 말이 됩니다.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매일 계획해야 한다. 하지만 제이님, 1년도 계획하기 어려운데 100년을 계획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제 인생의 100년을 계획 못합니다. 하지만 나의 100년을 어떻게 살지 한번 계획해보세요. 그렇다면 그 계획의 끝에 마지막이 있을 겁니다. 그 마지막 계획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 계획은 죽음입니다. 나의 마지막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죽고 싶은가로 생각이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죽고 싶은가를 고민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죽음을 맞이하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딘가에 이름을 남기게 되겠죠. 내부 소모로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이름을 새길 정도의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진정한 삶의 이유이지 않을까 합니다.